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11월인데요. 내년도 사업계획 이제 수립하느냐고 바쁠 겁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는 뭐 2024년도 새로운 해에 대한 뭐 업무 계획, 뭐 예를 들면 HR이라면은 뭐 2024년도 교육계획 수립 이걸로 이제 바쁠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뭐 3년 또는 5년 그 관점에서 회사의 중장기 경영 전략이 수립되면 거기에 또 수반되는 인재 육성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연간 교육 계획 수립도 있고 중장기 인재 육성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인재 육성 체계 수립이 선행이 돼야 거기에 따르는 특정한 해의 연간 교육 계획 수립이 자동으로 연계돼서 연간 단위의 교육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팁을 좀 드리고자 해요. 일종의 저한테는 인재 육성 체계 수립이라는 컨설팅의 영역인데요. 요거를 좀 여러분이 좀 연간 계획 수립하고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 수립하고 어떤 관계에 있지? 지금 당장 발에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연관계획 수립을 하려는데 이거 헷갈려요. 그죠? 그것의 오해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가 수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가 수립이 됐다는 얘기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오해들을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비전이 수립되고 한 10년 뒤 시점이 되겠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3년 또는 5 년짜리 중장기 경영 전략이 수립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경영의 모든 부서들은 모든 단위 조직들은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관점 전략을 달성하는 관점에서 중장기 전략이 나와야 돼요. 중장기 과제 또는 중장기 전략 이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인사 쪽도 마찬가지고 인사 내에서도 HRD 쪽에서도 중장기 관점에서 달성해야 될 인재 육성 전략 이게 필요한 거죠. 즉 전사 차원의 경영 전략 목표가 세워지면 거기에 맞는 중장기적 관점의 HR 전략 목표가 필요한 거고 그 속에 HRD 쪽이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될 경영 목표 그러니까 전략 과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HRD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CEO가 바뀌거나 또는 회사가 어떤 그 큰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르는 중장기 경영 목표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목표란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 변화가 필요해. 그래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임직원들에게. 그런 관점에서 그 변화에 대한 부분,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남다른 노력을 해 보자. 그런 관점에서 조직 문화를 기존과 같거나 또는 뭔가 새로운 조직 문화 부분을 정립해서 강력하게 실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중장기 경영 전략과 수반된 조직 문화는 반드시 존재해요. 물론 여기에도 인사 쪽의 개입은 되는 거죠. 그러면 조직 문화가 정립됐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교육에 대한 어떤 시작점이 되는 기준이 되는 역량이 나왔다는 얘기를 의미해요. 즉 조직 문화 속에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리더에게 강조되어지는 것들 요것들이 역량으로 치면은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또는 직무 관련해서 어디다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즉
새로운 경영 전략과 수반된 연동이 된 조직 문화 부분이 정립이 되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역량 모델,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기본 역량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HRD 목이에요. 그러면 인제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교육의 기준, 기반이 되는 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누가 언제 하더라도 HRD의 퍼포먼스는 일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즉 구성원과 리더의 성과가 퍼포먼스가 향상이 돼서 당해년도 목표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언제 하더라도. 그럼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뭐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교육,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HRD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직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직무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기획, 개발, 운영,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 향상만큼은 현업에서 주도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통 역량, 직무 기본 역량, 그다음에 리더십 역량은 교육 주관부서 또는 HRD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기획, 개발, 운영, 평가할 수 있지만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 부분은 실질적으로 HRD 담당자가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직무도 사실 전문성이 높다 낮다는 일견의 뭐 비평도 듣는 판인데 우리 회사 내 타 직무에 대한 전문성 높이는 부분을 직접 교육 과정을 기획, 개발,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거는 현업에서 하게끔 만들자. 그럼 필수적인 교육 제도가 있다는 거죠. 즉 이 부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채워졌다면 그게 인재 육성 체계 수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때 필요한 것들을 한 해에 다 마련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너무 많아, 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한 해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여러 해로 나눕니다. 통상적으로 3 년, 대개 CEO 임기와 연동을 해서 3년 동안 꾸준하게 해야 될 과제를 도출하고 그 과제들을 특정한 해에 할 것만 추리면은 그게 바로 연간 교육 계획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집어서 2024 년도에 연간 교육 계획 수립이 나오려면 이미 이전에 회사의 중장기 경영 전략 달성과 연계된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 그 내용에 기반을 둔 역량 모델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 역량 모델에 근거한 교육이 기획, 개발, 운영돼야 되고 근데 직무 전문성만큼은 직접 교육 과정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교육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교육 제도들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4 년도에 첫 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해가 될 수 있고 2024 년도가 마지막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즉 3년 전 또는 2년 전 또는 작년에 설정된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 수립 관점에서 내년에 2024 년도에 해야 될 것만 추리면 그게 연관 교육이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육성 전략이 마련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량 모델 정립, 그다음에 육성 체계 수립. 그러니까 전략과 수립은 좀 체계 수립은 달라요. 전략은 그러니까 중장기 경영 전략 관점에서 인사에 할당된 것, 그중에서 HRD가 담당해야 될 전략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HR 담당자가 누구이든 언제 하더라든 그 목표 달성에 전략 목표 달성에 필요한 퍼포먼스 향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필수 교육이 있고 필수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 따라서 입장은 다르겠지만 결국은 인재 육성 체계 수립의 결과물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한 열 몇 가지 요 부분이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현재 시점에서 2023년도 11월 현재 시점에서 우리 회사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뺀 나머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이 2024년도에 해결해야 될 HLD의 과제이다. 그것을 푸는 것이 2024년도의 교육계획의 내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HLD 담당자 입장에서 뭐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 쉽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이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처럼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경영진의 의중을 파악하는 인터뷰, 그 다음에 직급별 그리고 부서별 인터뷰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롭게 조직 문화가 정립이 됐다면 또는 기존의 조직 문화를 계속 연속해서 간다면 어쨌거나 현행 뭐 새롭게 정립이 되든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거든 그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어느 수준인지 이 부분도 사실은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면 직급별 부서별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조직 문화에 정립하는 데 필요한 인식, 그다음에 니즈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파악이 나중에 조직 문화 정립에 큰 도움 되고요. 조직 문화 정립이 됐다는 얘기는 곧 역량 모델의 근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역량 모델,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기본 역량에 대한 것을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회사 여건에 따라서는 HRD 담당자가 직접 하기는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 도움을 많이 청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다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행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이 정립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든 모든 직원들은 어느 수준으로 알고 있는지 이걸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때 직무 기본 역량만큼은 또는 리더십 역량, 직무 핵심 가치 또는 뭐 공통 역량, 핵심 가치는 교육으로 치면 공통 역량에 해당이 돼요. 즉 우선순위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보면은 핵심 가치 여러 개 중에 리더십 여러 개 중에 직무 기본 역량 여러 개 중에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인터뷰 설문조사를 거쳐야 비로소 인재 육성 전략 그리고 인재 육성 체계 수립에 대한 어떤 현장에 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취합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필수 교육과 필수 교육제도 부분은 거의 뭐 그 플랫폼이라고 그럴까요? 템플릿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거의 윤곽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미 다 수용해서 잘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하려면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만약에 HRD 담당자면 사실은 이와 같은 활동은 지금 조금은 민감해요, 날짜가. 사실은 7-8월 달에 했어야 되죠. 근데 CEO가 바뀐 회사라면은 지금 해야 될 겁니다. 11월에 임원이 이제 경영진이 바뀌었다, CEO가 바뀌었다. 그 분명히 새로운 경영 전략 그리고 새로운 조직 문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사실 이때부터 거기에 새로운 경영 전략과 조직 문화와 연계된 역량 모델과 육성 체계 수립, 무슨 육성 전략 부분하고 육성 체계 수립 부분을 같이 해야 될 확률이 높다. 그게 11월, 12월 늦으면 뭐 1월까지도 사실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연강교육객 수립 관점에서 도움되는 이야기를 이제 준비하다가 오히려 연강교육객 수립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선행이 돼야
매년 세우는 연관교육 수립이 한결 더 수월해지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동영상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에 수립됐던 얘기는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 몇 가지에 해당 이 결과물이 마련되는 것이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 수립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